하안검 수술을 통한 이 눈 밑 지방 재배 치료는 보통 이 안쪽과 가운데 부분에 교정이 되고, 이 바깥쪽 부분은 수프라고 불리는 이 하안검의 바깥쪽, 이 알륜근의 아래쪽, 아나 바깥쪽의 지방을 올리는 수프리프팅을 이용해서 개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중안면부 거상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분은 그 수프리프팅을 같이 함께 해줘서 이 바깥쪽의 경계도 많이 개선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안검 수술은 눈의 아래쪽 안검인 하안검에 피부가 늘어지고 지방이 튀어나온 것을 매끈하게 펴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피부도 처지고 지방이 튀어나와서 불룩하게 눈밑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럴 때는 단순하게 피부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속눈썹 아래쪽을 절개해서 움푹 들어간 눈물 고랑 쪽의 인대를 모두 박리해주고 불룩 튀어나온 이 눈밑 지방을 충분히 박리해준 다음에 이 눈밑 지방을 이용해서 이 움푹 꺼진 눈물 고랑과 가운데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재배치해서 고정해준 뒤에 늘어진 근육도 당겨서 고정해주고 여분의 피부를 제거해서 봉합해주는 방법으로 하안검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하안검 수술은 보통 1시간 반 전후 정도 걸립니다. 대부분의 수술 시간은 수면 마취를 통해서 편하게 주무시면서 하는데, 마지막에 피부 제거하거나 할 때는 피부 제거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잠에서 깨시기 때문에 의식은 돌아오지만 아프신 거는 대부분 없습니다. 입원하실 필요는 없고 수술 후에 병원에서 잠시 쉬다 가시면 되고, 보통 수술하고 일주일 뒤에 병원 오셔서 실은 제거하는데, 수술하고 한 하루 이틀 뒤에 병원에 오셔서 부기 체크하고 드레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하고 실 제거하기 전에 병원에 한 번 더 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눈 밑에 붓기와 드레싱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조금 불편감이 있으실 수 있어서 하안검 수술 회복 기간은 일주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분은 60대 여자 환자분입니다. 예전에 하안검 수술 한번 받으셨던 분인데 수술을 결정하시기까지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수술하시고 나서 안검 외반이, 즉 하안검이 약간 뒤집어지는 증상이 생기셔서 수술하고 나면 안검 외반이 생기기 더 쉽다던데 한 번 더 하면 더 불편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수술 결정하기까지 좀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눈 밑에 불룩함, 그 다음에 눈물 고랑의 꺼짐이 아주 많이 보이는 상태셔서 다시 한번 하안검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보시는 것처럼 안검 외반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알륜근을 충분히 당겨서 고정했기 때문에 이 하안검의 늘어짐이 많이 잡혀서 하안검의 방향이 바뀌면서 팽팽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일주일째지만 눈 밑에 불룩함이 많이 교정되고 눈물 고랑 쪽이 꺼짐이 많이 채워진 것을 볼 수 있고, 당연히 멍과 붓기가 있는 상태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멍과 붓기는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분은 70대 여자분으로 수술 이력은 없는 분이셨습니다. 양쪽 다 눈 밑에 불룩함이 굉장히 심하신데 좌측의 불룩함이 조금 더 심하셨습니다. 보통은 안쪽과 가운데 부분의 불룩함이 심한데 이분은 바깥쪽 지방까지 함께 불룩함이 심해서 각각 처치를 해줘야 되는 분이셨고, 수술을 한 달째 보시면 이 눈물 고랑의 경계 부분도 많이 펴지고 눈 밑에 불룩함도 많이 개선된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안검의 높이라고 하는데, 이 불룩함이 시작되는 부분과 불룩함이 끝나는 부분의 높이를 하안검의 높이라고 합니다. 하안검의 불룩함이 심해질수록 이 하안검의 높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안검 수술이 잘 될수록, 이 하안검을 통해서 지방 재배치가 잘 될수록 이 하안검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는데, 이 하안검의 높이도 많이 낮아지고 바깥쪽 부분까지 같이 교정이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안검 수술을 통한 이 눈 밑 지방 재배 치료는 보통 이 안쪽과 가운데 부분에 교정이 되고, 이 바깥쪽 부분은 수프라고 불리는 이 하안검의 바깥쪽, 이 알륜근의 아래쪽, 아나 바깥쪽의 지방을 올리는 수프리프팅을 이용해서 개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중안면부 거상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분은 그 수프리프팅을 같이 함께 해줘서 이 바깥쪽의 경계도 많이 개선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하안검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사실 눈 밑 지방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하안검 재수술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보다 수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안검을 싸고 있는 막의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가 없고, 막 위쪽 부분인 경막의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 또 눈물고랑의 인대의 손상이나 그 주변부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 후에 그로 인한 재발도 높기 때문에 정확한 수술 범위, 수술 후의 재발의 정도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전 수술의 절개선 때문에 수술 후에 안검 외반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서 수술 시에 피부 제거를 충분히 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검 재수술의 경우에는 첫 수술과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수술 시에 그 알류문의 고정을 시행할 때 최대한 튼튼하게 시행하는 것이 또한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 제거할 때도 피부가 과도하게 제거되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수술 후에 안검 외반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수술 후 3개월 사진을 보시면 불룩했던 부분이 잘 교정이 되었고, 수술 후 모양이 수술 후 3개월째까지도 잘 유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안검 수술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가 안 나게 조심하는 겁니다. 무거운 거를 들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재채기를 세게 하거나 수술 후 한 달까지도 피가 날 수 있습니다. 하안검 수술 후에 피가 나게 되면 모양 변형과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혹시 피가 나서 부은 것 같으면 바로 병원에 연락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두 번째는 지방을 실로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고정된 지방이 잘 유지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한두 달째까지는 이 눈 주변, 안화 주변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게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거나 표정을 너무 세게 짓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붓기 때문에 눈이 좀 건조하거나 눈곱이 잘 끼거나 눈물이 흐르거나 이런 약간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저절로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드물지만 일시적으로 수술 후에 이 붓기 때문에 안구가 약간 눌려서 일시적인 난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르신들 중에 수술하고 나서 좀 눈이 뿌얘진 것 같다, 시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하면서 안경을 다시 맞추는 분들도 계신데, 일시적인 난시 때문에 시야가 흐려진 것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수술 후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바로 안경을 맞추시거나 하지 마시고 수술하신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다시 시력이 돌아오게 되니까 섣불리 안경을 맞추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안검 수술은 쌍꺼풀 수술처럼 여러 차례 받기는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래서 처음 결정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좋은 수술 방법으로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